민스키 모멘트라는 게 이제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가치 붕괴, 그래서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순간을 일컫는다라고 해. 민스키 모멘트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야. 하이먼 민스키가 주장한 건데, 이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이제 부각이 됐어. 그러면서 지금 뉴스로 이 중국 부동산 업체 연쇄 디폴트 위기, 그지? 그래 비그 유안,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뉴스가 부각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빚이 263조. 비그 유안의 전체 컨트리 가든이 263조고 2021년 헝다가 약 368조의 빚이었어. 빚이. 그죠? 우리나라 예산이 638조니까 이 두 개가 다 합치면 뭐 거의 630조잖아. 그죠? 이렇게 중국 부동산 업체의 디폴트 위기가 부각되고 하니까 이제 오늘 하락을 하면 이제 내일 아침 부분까지 중국의 이 안 좋은 이야기, 이 부분이 계속 부각될 거라고. 그죠? 그러면서 뉴스에 나온 제목이야. 어제 휴일에 아시아판 리먼 브라더스 위기가 오냐. 그죠? 그래서 하락 중국 주택가격 지수가 2021년 200에서 지금 184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이 부동산 업체의 위기가, 그죠? 부동산 업체의 위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중능 신탁이라고, 그죠? 이 금융회사 쪽, 대형 부동산 신탁회사인 중능 신탁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 중능 신탁도 이자를 약 64조 원 미지급. 얘네는 뭐 단위가 엄청나지, 그지? 우리는 몇백억, 몇천억이잖아, 그지? 그런데 얘네는 뭐 했다 하면 줘야, 그죠? 그런 흐름들 때문에 중국이 단기 정책 금리 인하를 해서 111조 원대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인 건 분명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시아판 임원 위기라는 뉴스가 막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 쉰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지난주지 아니지, 월요일부터 우리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야.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근데 이 위기가 사실 시발점은 어디예요? 이거지, 그지? 수출 안 돼, 수입 안 돼. 그지? 3년 5개월 만에 최저고, 소비도 안 돼. 그죠? 산업 생산도 부진해. 다 부진한 거예요, 지금. 실업률도 사상 최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청년 실업률, 이게 다 가장 근본은 뭐예요? 근본은 미국이 서방 국가가 공급망을 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빼는 이유의 절대적인 이유가 중국 시진핑 3기 독재 체제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공산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국이 돌아 나오려면 아주 쉬워. 대만 공격 안 하겠다. 그지? 대만 공격 안 하고 러시아 지원 안 하겠다. 이것만 하면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거 다 국회 통과하고 이래야 되잖아. 중국은 시진핑 맘만 먹으면 바로 바꿀 수 있어. 언제든지. 그죠? 단체 관광객 허용 안 하던 것도 바로 바꿨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위기, 그래서 장기 침체 가능성, CPI, PPI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잡자고 무지 금리 올리고 노력하고 있는데 얘네는 금리 인하하고 있잖아.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죠? 그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께 중국 관련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라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지금이라도 주식 팔까 힘든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차트를 보여준 거야. 무슨 거냐면 상해종합의 월봉 2021년 요때다고. 9월 요게 9월 뭐에 9월 10월 요때야. 그러면 요 라인에서 조정 라인 보인 거라고. 이건 이제 코로나고. 그죠? 그럼 실제 큰 영향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이때는 중국의 공급망을 빼지 않았을 때였고, 이번에는 중국의 공급망을 빼고 있는 와중에 총체적 난관이니까 영향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월별 조정을 지금 받고 있잖아. 그지? 그 속에서 하나만 더 보면 돼.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처음 되돌아가서, 민스키 모스트, 이게 이제 저런 부동산발 위기든 뭐든 해서 자산가치 붕괴가 돼서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 위험해지는 거야. 응? 지금 조금 전에 그 중국에, 그죠? 대형 부동산 신탁회사 죽는 영향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은행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에, 은행. 그죠? 그러면 중국의 은행을 한번 보자고. 중국의 건설은행, 대표적인 은행이니까. 그지? 얘가 지금, 정말, 그런 흐름들을 이미 반영을 하면서 3개월 지금 연속 약세잖아. 그지? 지금 악재가 노출된 거라고. 그 전부터 지금 계속 비실비실 하면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3개월 약세를 보인 게 은행들이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죠? 하락을 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전 저점 깨고 있지 않잖아. 그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국 헝다그룹이나, 그죠? 요런 쪽은 시진핑 반대 세력에 후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 이게 강했다라고 이야기가 있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컨트리 가드는 그런 흐름이 아닐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디폴트를, 그지?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디폴트 부분에 있어서 헝다그룹도 더 부채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하고 상황이 조금은 틀리지만 지금 이 컨트리 가든과 관련된 부분의 악재 흐름 부분은 오히려 너무 크게 의식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중국의 경기 부진에 대한 흐름 부분은 중국의 정책적 변화가 아니라면 쉽지 않다는 거지.